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오후 5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며칠 전부터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24일 어제 아래 24일부터 엄청 추웠거든요. 그리고 어제 연휴 끝나고 이제 어제 첫날 오니까 여기 뭐 다 얼어가지고 세탁기도 여기 작동이 안 되고, 샤워실에 뭐 아예 뭐 찬물, 더운물 아예 하나도 안 나오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대신동에도 그 화장실에 물이 얼어서 안 나와요. 지금 아주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제 샤워실에는 물이 안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날씨가 지금 언제 좀 풀릴지 모르겠네요. 어제 아래 한 3일 됐습니다. 어제 1월 25일 날, 어제 수요일에는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나경원 씨라고, 나경원 전 의원이죠. 이분이 사선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당 그 대표 경선에 이제 불출마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국내에서 좀 중요한 일은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책 이제 출판의 기념이라 그러나, 책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출판 회를 가지는가 봐요. 어제 그래서 서울 그 강남 삼정 호텔에서 이제 출판회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서울에 있었으면은 아마 연가를 내고 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이 있다 보니까 가지를 못했는데, 내가 뭐 부산에서 연가를 내고 갈 만한 그 입장까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뭐 경비도 그렇고 시간 문제도 그렇고 회사 입장도 그렇고 어제는 회사 일이 엄청 바빴는데 뭐 연가 내고 갈 입장이 안 되고 그래요. 하여튼 간에 뭐 나는 어제 꼭 가고 싶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좀 아시는 분은 김경재 씨고, 김경재 이분은 이번 20대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주를 하신 분이에요. 김경재 님께서. 그때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 11시인가 12시인가 자정 넘어서 TV 토론을 했으니까, TV 토론 그 군소정당 후보 TV 토론할 때 허경영 총재님 바로 옆에 앉았던 분이에요. 그 김경재 님이 이제 나와서 축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그리고 이제 평화나무 이사장 그 김용민 박사님, 그리고 임세연 청와대 부대변인 하시던 분,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좀 잘 모르시는 분이 몇 분이 나와서 그 축사를 하는데 아주 그 감동 깊게 내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은 상당히 의미가 이제 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책을 들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님한테 이제 그 사람 강민구인가? 그러니까 그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말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강민구님께서 이제 그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계시는 대구 달성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경호원들한테 이제 일단 전달했습니다. 전달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한 번 더 간다 그래요. 2월 5일 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뭐 만날 수야 없지만은 그 앞에서 집회를 하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제 이때 이 책을 다 읽고 이제 한마디로 좀 해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겸손은 어렵다. 뭐 김어준 씨라고, 뭐 대한민국에 김어준 씨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건데. 김어준 씨께서 이제 서울교통방송에서 잘리고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새로 이제 자기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었는데도 나도 거기에 구독 신청을 해놨습니다만은 구독자가 만들고 얼마 안 있어서 100만 구독자가 됐어요. 지금은 내가 보진 않았는데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한 200만 명 된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오늘 안진걸 소장이 오늘 목요일이잖아. 아침에 나가가지고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내가 아직 바빠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 이제 미디어워치 이제 변희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제 찾아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조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런 조작한 사람들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럽니다. 좀 나무란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안진걸 소장하고는 가까워요. 이제 얼마 뒤에 만난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큼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이 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며칠 뒤에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면은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이제 전달하고 또 변희재 씨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나름대로. 그래서 이분은 5분, 뭐 3분, 10분, 15분, 20분 그러니까 이 책을 3분 안에 요약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그걸 말을 할 수 있고 5분 안에 요약을 해서 말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고 10분, 15분, 20분 뭐 얼마든지 그 시간 안에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자유자재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제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씨도 이제 머리가 또 잘 돌아가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봐서 그렇지, 신인님으로 못 알아봐서 그렇지, 그런대로 뭐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고, 또 경기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을 하셨던 분이니까 머리가 뭐 좀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니까 이거는 이제 변희재님께서 쓴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이제 설명하면은 캐치를 한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역 10년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 이게. 겁날 게 뭐가 있느냐고. 요즘은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는 고문이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고문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 때 고문 많이 했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고문이 엄청 심했지. 그런 사람 총 맞아 죽고 말이지. 전두환 노태우 지금 전두환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시체가 지금 화장터에서 그냥 가루를 뭐라 그러나 뼈를 이렇게 막 한 주먹에 이제
박제가 돼 있잖아. 그 재를 지금 연희동에 보관하고 있어요. 어디 묻을 데가 없다고. 산소를 이렇게 안치를 못한다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저 고문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50 시절에 고문 심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 그 뭐야 박종태 아니 저기 네,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고문 받다가 한 사람 또 죽었잖아요. 한 사람만 죽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징역 살고 말이지 재산 압류당하고 이런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지금 고문 안 해요. 고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빵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 책도 그 안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자기 거의 나름대로 뭐 얼마든지 그동안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빠서 못했던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깜빵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가지고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해라 이거라. 깜빵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뭐 전에 그 여수 순천 반란 여수 순천 그 사건 때에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뭐 깜빵 생활을 했어요. 한 7년 했다고. 깜빵 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의롭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변희재 씨가 이제 그걸 하고 또 안진걸 소장이 또 이렇게 이재명 씨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되면 이제 움직이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저 앞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이제 뭐 직접 이야기야 못하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세은 그 청와대 부대변인 하고는 서로 이제 2년 동안 임세은 씨가 그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안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임세은 씨가 이거 완전히 그 이해를 다 했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마디 말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여질 수 있다고. 이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요 세 사람 이 한마디씩만 하면은 이 정권은 바로 무너져 버려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뭐 미디어워치 저 치면은 놓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면 되고 나는 그런 걸 엄청 즐겨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낙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말씀 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책 쓰신 거를 봄으로써 신인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이 가장 우리 국내 정세를 제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국내 정세를 읽는 거. 그 세 번째로는 삼성 공약 암송하는 거. 이런 재미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국외 정치로서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하고 바이든의 아들이 그 헌터 바이든인데 야가 엄청 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니까 뭐 사생아가 생기고 이렇잖아. 사생아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나 나이트클럽에서 뭐 춤추는 그런 여자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가 생겼는데 내 애가 아니다 이러니까 유전자 검사하니까 그게 헌터 바이든의 아들이라고 이제 확인이 됐거든. 그러니까 양육비를 줘라 이래가지고 양육비를 주다가 돈이 좀 모자란다 이러니까 좀 깎아달라는 또 법원 소송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런 것이 다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헌터 바이든이 뭐 자기 형수하고도 살잖아요. 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 형수하고 이제 자기 전 부인하고는 이혼하고 형수하고 또 결혼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야 뭐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마약을 심하게 한다고. 마약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딸하고도 성적 관계를 했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거는 진작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하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의 그 힘을 믿고 돈을 많이 받았다고. 이게 지금 CNN에 그 보도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전에 같으면 보도를 못 했는데,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정말 우주연합군에서 딥스테이트 세력을 거진 정리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거 뭐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미국에 옛날에는 그 보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CNN부터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금은유착이라 해가지고 검찰청하고 언론하고의 이제 그 유착을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막 검찰과 언론이 하나가 돼가지고 생사람을 세리 잡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이 언론, 대한민국이 앞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이 언론 이거는 한번 보라고. 뭐뭐 방송은 이제 앞으로는 MBC, KBS, 뭐 JTBC, 뭐 CNN, KNN, 뭐 SBS 이런 방송 이름이 전부 다 바뀌어 버린다고. 아마 그래 될 거예요.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지금 바이든한테 이제 기자들이 가서 계속 묻거든. 이거 무찌된 일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돈 받은 거 어찌됩니까? 이러니까 바이든은 입에서도 말을 못 하잖아. 유구무원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1월 초순부터 이러니까 미국에도 이제 어떤 그 언론에 변동이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걸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일인데 내가 뭐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언론, 출판, 집회, 교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아무데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이런 거는 내가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고조가, 이제 항우하고, 한고조가 피 터지게 싸웠다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100전 99패? 100번 싸우면 99번 지는 거야. 저거 막판에 한 번 딱 이겨가지고 천하를 잡았다고. 막판에 한신을 딱 고용을 해가지고 한신이가 그 꾀돌이거든. 완전 대원수니까 그냥 아주 그 전략에는 대천재라고. 거기에 황후가 말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장자방이라고 아주 그 지혜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음악으로서 피리로서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이제 끊고 그래서 다 탈령을 다 시켜버렸거든. 군사들이 그러니까 항우가 마지막 전투에 일어나니까 군사들이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 노래 소리로서 음악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울려가지고 다 고향 생각에 탈령을 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장자방 역할도 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튼 마지막 전투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항우의 부인 우미인이 거기서 자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은 자기 남편이 항우가 싸움하는데 걸거치니까 자기를 해버리니까 자기를 하고 또 이제 그 항우가 늘 타고 다니던 그 말이 있다고. 그 말 이름이 오추만가 하여튼 근데 말 이름이 있어요. 그 용이 변해서 말이 됐다는 말이 있다고. 그 말이 그냥 말도 자살해버린다고. 말도 강우에서 그냥 강으로 뛰내려가지고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운이 다 되니까 그래 죽는 거예요. 말도 죽고 자기가 아주 그 말이 굉장히 사나운 말이라고. 그런데 그 항우가 그 길을 들이가지고 그냥 타고 다녔는데 이제 그 말도 아는 거야. 아, 이 운이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냥 강물에 빠져가 죽고 자기 부인은 그 전날에 이제 목을 이제 칼로 자살을 해가지고 죽고 그리고 항우도 이제 그날 또 자기가 죽고 그래 되는 거예요. 막판에 한 판 이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승리를 이끌었는데 그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크고 작은 선거를 8번 나왔어요. 8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022년 3구 대선, 그리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 4.15 총선, 그 이전에 이제 2007년도에 이제 17대 대선, 그 이전에 15대 대선, 15대 이제 대선, 그 외에 또 시의원에도 출마하신 적이 있다고. 시의원, 기타 국회의원에도 출마하고, 하여튼 8번 나와가지고 8번 다 졌어요. 그러나 막판 한 방이 있잖아. 그 나는 뭐 사람 관상을 잘 볼 줄은 모르지만은, 나는 뭐 그러니까 관상을 몰라요. 정말 그 신인님께서야 뭐 전 세계에서 신인님이시니까 제일 관상을 잘 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관상을 못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거기서 느낌이 있다고. 아,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그거는 다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딱 그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과거에 아주 난잡하게 살아왔구나, 아주 뭐 폭력이다, 그러듯이 좀 주먹 세계에서 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척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참 양심껏 살았다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세밀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항우하고 한고조가 살아있을 당시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보면 항우를 따를 건가, 한고조를 따를 건가, 딱 놓고 볼 때는 나 같으면은 계속 싸움에 졌다 하더라도 한고조를 따르겠어요. 그 사람 관상이 있잖아요. 관상이. 아, 이 사람은 현재는, 심지어는 한고조가 어떻게까지 졌냐면 자기 마누라를 뺏겨버렸어. 그런 적도 있다고.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자기 아들들 전부 다 붙잡혀가지고 항우가 붙잡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알고 이제 뭐 한고조가 졌구나 해가지고 유방한테, 항우한테 간 사람들도 있겠지. 사람이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봐야 세찬 바람이 불어야 어떤 잡초, 갈대가 이제 부러지지 않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럼 오늘 말귀가 있던데 내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 지금 현재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반드시 저분은 성공을 하고 대성하실 분이고, 지금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무슨 좋지만은, 그러나 저분은 끝이 안 좋을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허경영 신인님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공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 총선에 떨어지건, 서울시장 보궐선거 떨어지든, 20대 대통령에 떨어지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도 마음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한고조가, 내 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고조가 이제 이제 한 나라를 건설하고 한 200년 동안 지나갔는데, 한 200년 지나니까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한 나라가 망한다고.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없애버렸다고. 그런데 한고조의 이제 같은 그 자손 중에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수가 나와가지고 신나라고 왕망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재건을 한다고. 그래서 그 전을 전한이라 그러고, 그 이후를 후한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후한을 세운 사람이 유수인데, 유수가 아마 이 광무제로 불릴 거예요. 광무제. 근데 이 사람 앞에 28사람의 장수를 기억을 해요. 28장이라 그래요. 28장. 그러니까 왜 28명이냐 그러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하면
4개잖아요. 동서남북. 그리고 북두칠성 보면은 별이 7개잖아. 그래서 동쪽에 7장수, 서쪽에 7장수, 남쪽에 7장수, 북쪽에 7장수. 그래서 4, 7이 28. 그래서 그 유수, 광무제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후한을 건설한 28명의 장군들을 이제 기념을 한다고. 그 사진을 쭉 그려놓고 잊지 않고 기념을 하는 거야. 아, 저분들이 28명의 장군들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얼마나 한 나라를 건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광무제를 도와가서 후한을 건설하셨던 분이다. 이래서 이제 그 유수 광무제의 아들이 이제 그것을 28명의 장군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앙하게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28장이라는 말이 유명하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저기 또 삼국지에 보면은 그 유비라고 있잖아요. 유비 총나라 황제 유비가 아주 뭐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속에서라도 5호 장군이 있다고. 5사람의 장군을 그 선정을 했다고. 첫 번째가 이제 관우고, 두 번째가 장비고, 뭐 나머지 조자룡도 들어갈 거예요. 조자룡 나머지 2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5사람의 장군을 이제 그렇게 총나라를 건국을 할 때 많은 장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5사람을 선정을 해서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5사람이에요. 총나라에서는 5사람의 장군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따 보면은 그 당태종이지. 당태종이 이제 그 양만춘이한테 화살에 이제 양만춘이가 쏜 화살에 눈이 이제 달아난 그 당태종인데, 당태종이 당태종을 도왔던 그 24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주 춘분 정명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루 주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이라면은 24절우라고. 그래서 28장은 별에 이제 우주에 있는 동서남북을 하니까 공간적인 그런 상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4장은 24절우에 맞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공간, 28장은 공간이고 24장은 시간이라. 그러니까 24절우가 있으니까 24사람의 장군을 선정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당나라 당태종을 도운 24사람의 이제 그 장군을 기억을 해요. 그 이름을 다 있는데 내가 다 외우지를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임진왜란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7명의 장군이 있어요. 그 7명의 장군을 있어요. 아주 뭐 내가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7명의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통치할 때는 그것도 얼마나 징기스칸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겠느냐고. 그런데 한결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이 그 어려운 속에서 이제 원나라 그 당시 나름대로 세계를 잡고 건드렸잖아요. 그때 8사람의 장군이 있어요. 징기스칸한테는 원나라를 만든 그 징기스칸한테는 8사람의 장군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8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는 내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만드는 나라는 그런 그 한고조가 만든 그런 나라, 유수가 만든, 광무제가 만든 그 후한 이것도 아니고, 유비가 만드는 그 총나라 이것도 아니라고, 당태종이 말은 당나라 이것도 아니에요. 징기스칸이 만든 그런 나라도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선천에 존재했던 모든 영웅 홍골들이 만든 나라보다 수억만 배, 수천억만 배 더 큰 나라를 만든다 이 말이야. 이 선천이라는 나라로 선천을 보내고 완전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대표이사고 전 국민들은 주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을 받는 거단 말이야. 지금 난방비가 올라가고 뭐 가스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지. 뭐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부터 뭐 이렇게 한 40만 원까지 80%만 이렇게 받겠다 이라는 것은 거지들한테 주는 거라고. 받아도 창피스럽다고. 그 뭐 기본소득 해가지고 이런 거는 사람을 동양하나? 우리가 거지야?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한 주주단 말이야. 우리는 7경 대한민국 재산이 7경에서 5천만 명을 나누면은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거라고. 거기서 배당금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돈을 받아도 기분 좋게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선천의 시대가 가고 후천을 여는 이런 나라야. 건설을 할 때에 과연 몇 명의 장군이 나올까? 그건 나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16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미륵부처 옆에 16사람의 나한이 있다 이래가지고 16명을 이야기하고, 어떤 걸 생각하니까 81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천부경에 이제 81 천부경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경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서 81명의 허경영 신인과 하나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지일관 믿음을 변치 않고 어려운 일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이 장군들이 나는 81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유잖아. 안 그래? 그 노래 보면 말이야,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밤이 없으니. 오래되니까 그 찬송가 한 계절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 81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 소설을 쓰는 거야. 정말 영광일 거야. 이상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허경영 뭐 81명이 되든지 800명이 되든지 뭐 12,000명이 되든지 글쎄, 그건 뭐 하여튼 내가 소설을 써본 겁니다.